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눈이 녹아 물이 된다는 절기 우수를 하루 앞두고 강력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제주지방은 대설과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바람이 불고 눈까지 내리면서 하늘길과 뱃길 등 교통편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한라산. 다가오는 봄을 시샘하듯 나뭇가지마다 새하얀 눈꽃이 만개했습니다. 바람이 너무 불고요. 눈꽃이 너무 예쁘고요. 예. 그다음에 또 가족끼리 이렇게 40년 만에 또 한 번 오니까 또 새롭고 좋아요. 오늘 아침 한라산 윗세오름의 최저기온은 영하 13.7도, 성산 영하 1.2도, 제주시도 영하 0.8도까지 떨어지는 등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을 기록했고 한낮 기온도 영상 2, 3도에 머물렀습니다. 산지는 물론 일부 해안에도 눈이 쌓이면서 운전자들은 도로 결빙에 급히 월동장구를 갖춰야만 했습니다. 오르막 올라가면 미끌릴 것 같아가지고 미리 체인을 준비해서 올라가려고 해요. 강한 바람도 몰아쳤습니다. 강풍특보 속에 제주시 고산에는 순간 최대 풍속 시속 100km의 태풍급 강풍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가벼운 외투 정도 입고 다닐 정도로 괜찮았었는데 갑자기 오늘 되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다시 장롱 안에 넣어놨던 롱패딩 같은 거 꺼내서 입어야 될 정도로 엄청 추워진 것 같아요. 강풍을 동반한 눈에 제주공항에서는 항공기 50여 편이 무더기로 결항됐고 해상의 풍랑주의보도 경보로 격상돼 대형 여객선까지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공항에 와가지고 문자로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당황스럽잖아요. 그래가지고 여와서 그래서 지금 렌트카도 다 반납해버리고 좀 당장 짐 다 싸들고 왔는데. 제주지방은 내일까지 산지에 최고 15cm, 해안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리고 추위는 모레부터 점차 풀리겠다고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4.3의 아픔을 간직한 제주시 건입동의 옛 주정공장 터에 4.3 역사기념관이 본격 조성됩니다. 건축 설계 업체가 선정돼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인데 기념관 건립에 공론화가 부족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제주 4.3 당시 집단 수용소로 쓰였던 옛 주정공장터. 지난해 위령탑 설치에 이어 올해는 4.3 역사 기념관이 들어섭니다. 제주도는 공모에 응모한 14개 작품 가운데 심사를 거쳐 최종 건축 설계를 선정했습니다. 예산 19억 5천만 원을 들여 조성되는 4.3 역사 기념관은 연면적 750제곱미터에 지하 2층, 지상 1층 규모로 추모 공간과 전시 공간, 사무실 등을 갖추게 됩니다. 기념관이 완공되면 일대는 도심 소공원으로 조성됩니다. 5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게 됩니다. 그러면 5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역사기념관 건립에 착공을 해서 올해 내로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3 단체 등에서는 기념관 조성 사업이 충분한 공감대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4.3 특별법에는 사료관이나 위령탑의 경우 4.3 중앙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4.3 실무위원회가 의결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실제 4.3 실무위원회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보고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전시 방향 등에 대한 공론화나 의결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공론화 과정, 절차적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죠. 한 번도 보고도 없었고요. 공식적인 그리고 의결 사항도 없었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이번 사업은 4.3 유적지 사업으로 유적지 조례에 따라 기념관을 건립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옛 주정공장터 기념관 건립 사업은 시작부터 삐걱거리면서 추진의 진통도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내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됩니다. 내일 열리는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는 추가 진상조사 주체를 놓고 4.3 평화재단에 맡기자는 더불어민주당과 신설되는 소위원회가 맡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의견이 어떻게 모아질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이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4일 법사위 의결을 거쳐 26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1년을 맞아 4차례에 걸쳐 마련한 기획뉴스, 오늘은 3번째로 지역 경제를 살펴봅니다. 특히 외국인과 단체 여행 중단으로 관광업계와 소상공인은 직격탄을 맞았고 역대 최고의 실업률에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 취업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15년 전세버스 운전 경력의 김현철 씨. 운전대를 잡는 대신 세차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단체 여행이 급감해 일감이 끊기자 세차 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처럼 일용직 알바, 그리고 노동직,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 근데 이제 심지어 일용직도 없다 보니까 전혀 수익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1,023만 명. 해외여행 대체 수요에 국내 개별 여행객이 늘며 일부 특급 호텔과 골프장은 때 아닌 호황을 맞았지만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해 단체 여행객을 주로 상대하던 업종에선 휴업과 폐업이 속출했습니다. 직격탄을 피해가지 못한 건 지역 상권도 마찬가지. 외국인 관광객 감소에 내국인 소비까지 줄어 도심거리 곳곳엔 빈 점포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도민들이 즐겨 찾는 골목 상권가입니다. 50m 간격 안에 임대 안내문을 붙인 점포만 10여 곳에 이르고 수개월째 비어있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연휴와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반짝 늘었던 소비는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출에 대한 걱정이 제일 크고 이제 월세나 이런 걸 내야 되니까 진짜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제일 지금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얼어붙은 고용시장은 좀처럼 풀리지 않는 상황.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실업률에 취업 준비생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취업 공고가 아예 안 나오는 상태여서 관광이라는 업종 자체가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분야이긴 하니까 다른 업종 알아본다 해도 그 업종도 힘든 취업난을 겪고 있죠. 올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소상공인과 취업 준비생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설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 지역에서 이틀 만에 신규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제주도는 수도권의 가족과 접촉한 뒤 지난 14일 제주에 입도해 가족의 확진 통보를 받고 진단검사를 받은 A씨가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아 549번째 확진자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무증상으로 서귀포 의료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을 예정입니다. 한편 오늘 오후 5시 기준으로 도내 격리 치료 중인 확진자는 15명입니다. 제주 지역 공공기관들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제주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전략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 만에 열린 공공기관 경영전략회의. 제주 지역 최대 공기업인 제주도개발공사는 삼다수 생산과 소비, 재활용 등 모든 단계를 연결한 친환경 경영을 선언했습니다. 2030년까지 플라스틱 50% 저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50% 전환,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적용하고 올해 6월 중에 제주 삼다수의 무라벨 제품 1억 병을 시장에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면세점 사업 적자로 지난해 도민들에게까지 사과했던 제주관광공사는 관광 컨텐츠의 다양성 확보와 조직 체질 개선 카드를 뽑아들었습니다. 외부 전문기관 경영 진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4월 말 5월경에는 제주관광공사의 제2혁신의 모습을 공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행사의 70%가 취소된 제주국제 컨벤션 센터는 코로나19와 공존할 수 있는 비대면 회의 인프라 조성을 제시했습니다.
온택트 컨퍼런스 개최가 상시 가능한 화상 회의 스튜디오 구축을 하고 하이브리드형 행사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확립. 원희룡 지사는 공공기관의 성과가 도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현장에 답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면서 또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뉴딜 관련 사업과도 연결시켜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타개책을 꺼내든 16개 공공기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실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 제2공항 찬성과 반대를 묻는 도민 여론조사가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제주 MBC를 비롯한 도내 언론사 9곳이 주관하는 여론조사는 조사기관 2곳에서 오늘까지 사흘 동안 각각 만 19세 이상의 제주도민 2,000명과 성산읍 주민 500명씩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조사 결과는 내일 오후 8시에 발표된 뒤 제주도와 도의회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전달되는데 제주 MBC는 내일 밤 8시 뉴스데스크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결과를 상세히 보도합니다. 제주도는 자치경찰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내용의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자치경찰을 운영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2개 과에 정원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사무국장, 정무직 2명과 지방직과 국가경찰 등 모두 20명입니다. 개정안에서는 국정시책에 따른 소방 83명, 아동학대 예방 7명, 감염병 예방 4명 등을 충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제주도 체육회가 올 상반기에 법인화됩니다. 제주도 체육회는 제주도와 스포츠단체, 체육회 직원 등으로 법인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관을 마련해 오는 6월 8일까지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칠 계획입니다. 체육회는 법인으로 전환되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대상으로 포함되는 등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조직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강생을 때린 학원장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난 2019년 피아노 교습 도중 9살 여아의 연주 실력을 지적하며 손등을 내리치는 등 수강생 2명을 때려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악 학원장 43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소 사실에 적시된 행위를 부인하고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해당 행위는 신체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학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쌍둥이 여자 배구 선수의 학교폭력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학급별로 6시간 이상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 교육은 물론 해당 학교의 법률 지원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제주에서는 학생 723명이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일운동가이자 노동운동에 헌신한 고 백기환 선생의 분향소가 제주에도 마련됐습니다. 제주민중연대는 모레 오후 2시까지 제주도의회 앞에 향년 89세로 영면한 고 백기환 선생을 추모하는 거리 분향소를 운영합니다. 분향소에서는 도인의 뜻에 따라 조화와 조기는 금지되고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헌화만 허용되며 온라인 추모관도 운영됩니다. 한라산 화산 활동은 일시적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한라산과 오름 등에 분포하고 있는 현무암의 변형인 조면암들의 분출 시기와 분출 특성을 규명한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게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면암의 분출 시기는 한라산 99골은 약 10만 년 전, 삼각봉 8만 년, 성판악은 3만 년 등으로
장소에 따라 시기를 달리해 분출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연구진은 조면암 분출 시기가 다른 것은 화산 활동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한라산 입산 통제 시간이 일부 조정됩니다.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소는 다음 달부터 등산로별 입산 통제 시간을 어리목과 영실은 오후 2시, 성판악과 관음사 코스는 오후 12시 반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산 통제 시간도 윗세 오름은 오후 4시, 동릉 정상은 오후 2시, 남벽 분기점은 오후 2시 반으로 조정됩니다. 강정마을 주변 연결도로 개선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서귀포시는 오는 2025년까지 사업비 448억 원을 들여 강정천과 대천주민센터 연결도로와 강정 월평 해안도로 등 4개 노선 5.98km 개설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첫 해인 올해는 예산 70억 원을 투입해 토지 보상 사업을 시작으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건강과 치유, 마을 관광을 융복합한 웰니스 관광 육성을 위해 제주도 내 23개 기관이 힘을 모읍니다. 제주도 관광공사는 JDC와 제주올레, 제주연구원, 제주대 등 23개 기관과 단체가 웰니스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기로 하고 내일 공동선언문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참여 기관과 단체는 새로운 관광 환경에 대한 조사와 제도 개선, 인력 육성과 관련 상품 개발 등 제주 관광 경쟁력 강화에 공동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제주 지역 콘텐츠 산업 분야 사업체 수와 매출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말 기준 도내 콘텐츠 사업 분야 사업체는 1,100여 곳으로 1년 새 6.6% 증가해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매출액 증가율도 9.7%로 전국 평균 증가율 5.7%보다 3%포인트 높았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배달 이용이 증가하면서 이륜차 사고 사망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해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17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재작년 8명보다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자치경찰은 전체 이륜차 사고는 331건으로 17% 줄었지만 사망사고는 오히려 증가했다며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이륜차 교통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제주 시내 한 호텔 입구에서 체불 임금과 관련해 B씨와 통화를 하다 화가 나 B씨를 불러낸 뒤 집에서 가져온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30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